안녕하세요. 오픈프론티어의 박상준입니다. 저는 이제 오픈소스 컨설팅이라는 회사에 재직 중이고 지금 글로벌 오픈프론티어는 파트타임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번 세션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아테나 피콕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환경의 운영 자동화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아테나 돌리라고 하는 세션 클러스터링 솔루션입니다. 왜 이름이 아테나 피콕, 아테나 돌리냐면 아테나는 뭐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의 전쟁의 여신인데요. 거기에 이제 피콕이라고 하는 공작새거든요. 이게 이제 공작새가 날개를 펼치듯이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서버 인스턴스들이 오토 프로비저닝과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을 하면서 서버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피콕이라는 의미를 지정했고요. 그리고 돌리는 복제양, 아시죠? 복제양. 세션이 복제된다는 의미로 돌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먼저 아테나 피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테나 피콕은 클라우드 환경의 업무 시스템 운영을 위한 OS, DBMS, 웹, 와스 등의 설치, 구성, 배포, 그리고 패치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운영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얘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과 프로비저닝, 서버 모니터링, 그리고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HA 프록시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스를 통해 시스템 부하 발생 시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을 하거나 시스템 부하가 줄어들었을 때 자동으로 스케일 인을 하는 등 시스템 운영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 아테나 피콕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관리자 포털과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보시는 RHV나 AWS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하이퍼바이저와 연계하여 시스템 관리, 서버 모니터링,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레퍼지토리를 갖고 있는데요. 프로비저닝 시에 사용될 소프트웨어들이 해당 레퍼지토리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자 콘솔의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이제 잠시 후에 데모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우선 서버 및 소프트웨어 요약 정보들이 이제 해당 화면에 나오고요. 그리고 CPU, 메모리, 디스크 각 리소스별로 사용량이 높은 5개의 서버 목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서버를 이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당 리소스별로 크리티컬과 알람 인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계치를 초과한 서버 목록 정보가 여기 나오고 해당 내용을 클릭을 하면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프로비저닝 관련 화면인데요. 종류별 소프트웨어의 설치, 그리고 설정 파일의 수정, 그리고 설정 파일 히스토리 목록 조회 및 비교가 가능하고요. 이러한 기능은 VM 인스턴스의 소프트웨어 구성에 대해 그 중앙 관리 콘솔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요. 다음은 이제 세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관리 화면인데요. 해당 이제 세프 클러스터링 내 노드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과 그리고 세프가 지원하는 여러 스토리지 기능 중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만을 위한 별도의 화면이 존재함으로써 아마존의 S3나 오픈스택의 스위프트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링크에 데모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 잠시 후에 동영상 대신에 실제 사용 모습을 뒤에 나오는 아테나 돌리와 함께 이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테나 돌리에 대해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돌리는 이제 와스의 비종속적인 세션 클러스터링 솔루션인데요. 인피니스팬이나 카우치베이스와 같은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에
이제 해당 세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기존 이제 JVM 인베디드 방식의 클러스터링 시에 뭐 락킹 현상이라든가 어떤 한 노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서버로 이제 장애가 이어지는 도미노 장애, 그리고 완스 인스턴스 내에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아테나 돌리는 이제 그런 세션 정보를 하부의 데이터 그리드로 옮김으로써 이기종 와스 간의 이제 세션을 통합할 수 있고, 그리고 세션이 JVM 내에 저장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메모리 부족이라든가 지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테나 돌리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변경이 없이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TCP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웽 구간의 클러스터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SSO 에이전트의 설치가 필요 없는 순수 서버 사이드의 SSO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보셨던 인핀스팬 외에 카우치베이스와 레디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NoSQL 캐치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고요. 맨 리듀스를 통해 어떤 특정 세션 데이터에 필터링 검색을 하거나 통계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테나 돌리의 동작 원리인데요. 바이트 코드를 조작할 수 있는 BCI라고 하는 기법을 활용해서 와스가 갖고 있는 HTTP 세션 구현 객체에서 세션 데이터의 입력, 조회, 수정, 삭제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고 해당 세션 데이터를 앞에 보셨던 하부의 캐시 서버로 입력, 조회, 수정할 수 있도록 바이트 코드를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드가 작게 보여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HTTP 세션 구현 객체 내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이름을 바꾸고 원래 이름에 대한 메소드를 신규 구현하여 여기에서 하부의 데이터 그리드 서버로 세션 정보를 조회하고 입력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션 정보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복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기존 이제 JVM 내장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과 유사한데 와스 내에 이제 캐시 서버가 존재하는 형태로 이제 별도의 캐시 서버를 위한 장비가 필요는 하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장애 상황에 똑같이 취약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와스가 필요한 캐시 정보들을 저장할 별도의 캐시 서버를 와스와 별도의 서버로 내리고요. 그 캐시 서버들 간의 이제 복제를 통해서 이 와스가 이제 해당 캐시 내용을 이 캐시 서버를 통해 이제 참조하는 방식인데요. 그런 이제 병목 구간의 해소와 애플리케이션의 고가용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테나 돌리의 관리 콘솔 화면인데요. 그 캐시 서버에 대한 CPU, 메모리 상태 조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캐시 서버를 통한 캐시의 통계 정보, 그리고 캐시 데이터의 목록 조회와 캐시 상세 정보 조회, 그리고 해당 특정 캐시에 대한 삭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데이터 그리드 서버에 대해서는 맨 리듀스 기능을 통해서 특정 세션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필터링 기능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통계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너무 많아.
보시는 화면이 이제 아테나 피콕의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각 하이퍼바이저별로 그 하이퍼바이저 내에 있는 VM의 개수와 동작 중인 VM 개수, 그리고 존재하는 템플릿의 개수, 그 특정 VM 중에 아테나 피콕의 에이전트가 설치된 VM의 목록,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크리티컬과 워닝에 대한 인계치를 초과한 서버 목록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얘를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내용을 조회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2개 서버가 메모리에 대해서 최근 1시간 이내에 워닝 알람이 발생한 내용을 보고 계시고요. 이 하나의 서버는 디스크 관련된 워닝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클릭을 하면,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이만큼의 이제 인계치를 초과했다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최근 2주간, 그리고 단위는 1분부터 1일 단위로 데이터를 모니터링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말씀드렸던 각 리소스별로 가장 사용량이 높은 5개의 서버 정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처음 아테나 피콕이 설치가 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하이퍼바이저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미 이제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 해당 하이퍼바이저 내에 있는 VM 목록, 그리고 템플릿 목록을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름으로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 IP로도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특정 인스턴스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단에 이제 상세 정보를 보실 수도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인스턴스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연을 위해서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 해당 템플릿 안에는 에이전트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에이전트가 서비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보는 VM과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VM이 약간 다른데요. 이 해당 서버들이 여기에도 보이지만 여기에서 보여지는 애들은 이 중에 에이전트가 설치된 애들만 이제 인스턴스 화면에서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템플릿에 이미 에이전트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VM을 생성을 하면 자동으로 서버가 부팅되면서 에이전트가 동작하기 때문에 인스턴스 화면에 이제 하나 추가가 될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5개가 있고요. 제가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VM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VM을 띄울 때 해당 이제 IP를 수동으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옵셔널한 정보이기 때문에 DHCP로 해당 인스턴스를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이미 만들어졌고 서버를 스타트 하겠습니다. 상태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 1분 내외로 서버가 구동이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 인스턴스 메뉴로 넘어갔을 때 새로운 서버가 하나 추가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다른 메뉴를 일단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관리자 화면으로 사용자 관리와 이제 퍼미션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퍼미션에는 해당 퍼미션이 어떤 메뉴를 읽고 쓰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퍼미션에 어떤 유저를 매핑시킬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피콕 테스트라는 인스턴스가 하나 늘어나서 이제 6개가 됐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해당 인스턴스의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에는 프로비저닝, 다음과 같은 HTTPD, 그리고 톰캣, JBoss EAP, 그리고 셀프에 대한 소프트웨어 프로비저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OS 패키지 항목이 비어 있는데요. 지금 서버가 구동이 되면서 내부적으로 OS 자기 이제 해당 서버에 설치된 OS 패키지 정보를 수집 중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에 보시면 자동으로 이 OS 패키지 정보가 수집된 내용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수집이 덜 된 것 같고요. 이제 모니터링 화면에서 지금 이제 수집을 시작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해당 서버에 그 마운트된 디스크 파티션에 대해서 따로따로 각각 이제 모니터링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하나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파치를 설치를 할 건데요. 아파치를 설치하기 위해 특정 계정을 하나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 해당 서버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CLI라고 해서 원격 명령 실행, 뭐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내거나, 그런데 이제 이 명령 실행 시에는 어떤 이제 인터랙티브한 명령은 실행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해당 가능한 명령이 화이트리스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명령 외에 나머지 명령을 실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실행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노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제 인스턴스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뭐 호스트네임을 변경한다든가, 그리고 뭐 IP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서버에 구동 중인 에이전트를 뭐 스탑하거나 스타트할 수가 있고, 해당 서버에 존재하는 그룹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ID가 500 미만인 그룹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 그룹으로 삭제는 불가능하도록 막아놨고요. 새로 그룹을 추가한다든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해당 서버 내에 존재하는 계정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UID가 500 미만인 계정에 대해서는 시스템 계정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서 만들었던 유저 아이디를 이제 매핑을 시킬 수도 있고, 매핑하지 않을 경우는 새로운 유저와 똑같은 이름으로 유저 그룹이 만들어져서 매핑이 될 거고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 테이블을 수정하거나, 그리고 특정 계정에 대한 크론택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정보 수집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 다음과 같이 패키지 정보들이 수집이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필터링이 가능하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상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생성한 이제 VM에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볼 건데요. 일단 아파치를 설치를 해볼게요. 좀 전에 생성한 계정으로 2.2.26 버전의 아파치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일부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비동기로 요청하고 나중에 이제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예, 아파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끝나기 때문에 설치가 완료가 됐고, 설치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치나 톰캣, 제이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 후에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에디트 컨피그 버튼을 눌러서 해당 컨피그 파일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시스템에서 직접 들어가서 수정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시스템 내에 있는 컨피그를 선택해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설정이 똑같기 때문에 차이점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버전과 시스템에 있는 버전상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얘가 이제 방금 아파치를 설치를 했는데 제대로 동작 중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 해당 서버가 갖는 IP로 호출을 해 볼게요. 네, 뭔가 이제 기본 페이지가 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서버를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드린 이제 돌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돌리 앞단에 있는 아파치 서버고요. 그 뒷단에 와스가 2개가 있습니다. 각각 아파치, 톰캣, 여기 톰캣,
얘는 아파치와 톰캣이 있는데, 아파치는 이 두 개 서버를 이제 로드 밸런싱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고요. 톰캣은 웹 콘솔이 이제 여기 같이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치 하나, 톰캣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프 테스트 매니지먼트 서버에는 셀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스토리지 매니지먼트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이제 셀프 관련된 기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셀프 클러스터링 내에 있는 서버 요약 정보고요. 그리고 각 호스트 정보와 모니터링 정보, 그리고 몬 서버 정보, OSD 정보, 각각의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클러스터링이 제공하는 여러 이제 스토리지 형태 중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버킷을 생성할 수도 있고, 그 해당 버킷 내에 폴더나 이제 파일과 같은 오브젝트를 등록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이제 폴더고요. 얘는 이제 파일인데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삭제, 카피, 후 페이스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추가적으로 있어서 일단 카피를 해서 이쪽 테스트 폴더 1로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별도의 파일이 복사돼서 이제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얘를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이 해당 파일을 퍼블릭으로 만들고 난 후에 이 해당 파일이 갖는 URL을 그대로 이제 외부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관련 기능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돌리에 대해서 이제 시연을 할 건데요. 얘는 이제 아테나 돌리의 웹 콘솔로 기존 이제 세션 클러스터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모듈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제 와스에 설치되는 웹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캐시 서버에 대해서 메모리와 CPU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캐시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 화면에서는 그 맵 리듀스를 이제 설정하는 화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맵 펑션이나 리듀스 펑션을 정의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세션 데이터 리스트에 해당 뷰에 대한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이제 485개의 세션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쪽 관련 데이터는 현재 비어 있는데, 얘를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테스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단 다른 내용 먼저 하면, 지금 제가 여기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스크립트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50개의 세션 정보를 이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이제 50개의 사용자 목록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이제 에이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주니어 리스트라고 해서 35 미만의 사용자는 주니어로 따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뷰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아까 50명의 사용자 중에서 35 미만의 사용자는 37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로 이제 시니어 리스트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시니어 리스트라는 뷰가 하나 만들어졌고, 아까 전체 50명 중에 주니어가 37명, 시니어는 13명, 이런 식으로 특정 세션 데이터를 필터링 할 수 있도록 맵 리듀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페이지가 에러가 나고 있는데, 얘는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지금 아파치 서버에 2개의 와스 서버가 로드 밸런싱을 하고 있거든요. 스티키 세션을 이제 적용하지 않는 상태로 로드 밸런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세션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서버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값이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페이지가 에러가 나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카우치 베이스를 사용한 건데, 카우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션 데이터들을 다 제이슨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마샬링, 언마샬링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오브젝트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하면 카우치 베이스에 그 사용자 오브젝트가 참조할 수 있게, 클래스로 참조할 수 있게 뭐 클래스 패스라든가 그런 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이슨 형태로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 오브젝트를 줘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일단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뭐 요 화면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준비할 때는 시간이 좀 넉넉하겠구나 했는데 긴장이 돼서 너무 말을 빨리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네, 셀프요. 네. 일단 셀프를 프로비저닝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안시블을 썼고요. 안시블 스크립트가 별도의 레파지토리에 존재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셀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셀프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바뀌어요. 지금
이쪽에 이제 파라미터들이 받아지면 그 정보들이 이제 안시블에 해당 스크립트에 치환이 돼서 들어가거든요. 안시블 말고는 다른? 일단 제일 쉽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게 안시블인 것 같아서 안시블을 사용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할 수가 없고 거의 수동 매뉴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점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타입이 뭐 매니지먼트, 몬, OSD, 라도스 게이트웨이 여러 형태의 타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이제 애드 클러스터 서버를 계속 눌러서 동적으로 여러 개, N개 이상의 서버를 이제 추가할 수가 있고요.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디플로이요? 따로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쓴 거는 일단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쓴 거는 매니지먼트 서버 하나, 그리고 몬 서버 2개, OSD 3개, 그리고 라도스 게이트웨이 하나, 총 6대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를 제외한 몬 2개, OSD 3개, 라도스 게이트웨이 또 하나. 그리고 일부 여기를 이제 구현하면서 일부 API들은 칼라마리 쪽에서 데이터를 또 많이 갖고 왔어요. 원래 칼라마리는 세프 전용 이제 REST API 서버인데 그냥 이제 세프의 기본 API로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칼라마리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